그동안 그 의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배웠던 건성환에 대해서 네. 조금 자연스럽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전공의 때 이제 안과 의사로서 처음 환자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건성환을 보라 그러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환자의 눈을 이렇게 보고 네. 이 사람이 건조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서 건조 치료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사실은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 않습니까? 건강한 눈이라고 그러시는데 이게 네. 사진 왜 올려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건강한 눈이기도 하고 네. 문제는 눈물은 투명해서 네. 눈물을 가르쳐 보라 그러면 눈물을 짚을 수가 없죠. 근데 그렇죠. 예, 이렇게 눈을 보고 나서 아, 이분이 건조가 있으니까 건조 치료를 해야 된다는 점이 사실 굉장히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아 환자의 주관적 느낌으로 진단하나요? 사실은 그게 다였죠. 처음에 아. 제가 전공의 생활할 때는 사실은 눈을 봐서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환자분께서 아, 내가 건조하다. 그러면 아, 건조하신가 보다. 이렇게 하고 사실 그때는 약도 거의 두세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A 눈물약 아니면 B 눈물약 아.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 옛날에는. 하지만 이 건성환의 발달 역사가 있고요. 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치료하고 있지는 않고 정말 네.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죠. 네. 제가 사실은 이 건성환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이해하게 된 거는 사실은 제가 일본에 이제 단기 연수를 다녀오면서부터였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기 토착 뭐 일본 얘기하면 우리가 좀 예민하잖아요.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네, 뭐 사실은 뭐 이제 일본이 사실은 저도 일본이라는 나라를 경험해 본 건 이때가 처음이었고요. 아하. 비록 아주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사실은 제가 여기서 정말 많은 거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전문의 따고 가신 거죠? 그렇죠. 전문의 네. 따고 사실은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분당차병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는데 네. 교수 생활을 1년 정도 하고 기회를 얻어서 다녀오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주 큰 기대를 하고 간 거는 아니었는데요. 일본에 가서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일본에 어떤 그 깊이 있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쪽 의과대학 쪽은 일본이 많이 발달해 있는 것 같았고요. 사실 여기서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건성환의 기본 개념, 그다음에 제가 치료하고 있는 스타일들이 사실은 다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 노리코 네, 욕구이라는 분이. 예, 그때 이제 제가 만나 뵀던 교수님이시고, 네. 이분이 이제 건성환 치료를 하는 거를 제가 사실은 옆에서 충격적으로 바라보면서 아. 제가 거기서 많은 영감을 얻어서 이제 음. 오늘 드리는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재미있었던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보지 않습니까? 환자를 계속해서. 근데 빨리 봐야 또 예, 빨리 봐야죠. 봐야 또 네. 병원도 돌아가죠.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환자를 이해할 때까지 보는 게 기본이더라고요. 빨리 보는 게 기본이 아니라 네. 눈을 보고 그 눈이 왜 건성환이 생겨 있는지를 아. 이해할 때까지 보는 게 기본이었고요. 그래서 오전 진료만 원래 하는 건데 네. 오전 진료가 항상 오후 3시에 끝나는 거예요. 아 점심도 글르고. 그리고 점심 먹으러 가세요. 그렇죠. 3시쯤에. 아, 네.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선한 게 이제 배 쫄쫄 굶으면서 굶고 있다가 이제 환자 다 보고 그리고 이제 3시에 점심 먹으러 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 든든히 한번 그거 정말 배고프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좀 배운 거는 물론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는데 아,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혼자 궁리하면서 보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환자를 통해서 배우고 어떤 새로운 치료 개발이라든지 새로운 치료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였구나라는 걸 이때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분이 어느 정도 만들어간 어떤 그런 건성환 치료의 어떤 개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건성환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눈물이 이렇게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알게 됐거든요. 우리도 수업 시간에 요금 배웠어요. 이걸 벌써 배우셨어요? 저기 리피드하고 맞습니다. 점액하고 두 개가 나온다. 그래서 맞습니다. 마이브미앙그랜드하고 저기 맞습니다. 또 하나 뭐지? 네. 저기 점액이 나오는 게 마이브미앙그랜드가 사실 PT 나오는 점액은 거고. 셀에서 나와요. 세포에서. 그렇구나. 거블릿셀이라고 네. 예, 술잔 세포라고 부르는 표면의 세포에서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눈물은 우리가 크게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돼 있고요. 네. 물론 가운데 저 하늘색으로 표시된 저게 물이죠, 물. 아. 근데 눈물은 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그 물을 눈 표면, 각막이라고 하는데 눈 표면에 붙여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왜냐하면 뮤신인가 보다. 맞습니다. 네. 그 각막은 신수성이 아니라 소수성이거든요. 물을 싫어해요. 싫어하는 쪽이구나. 예. 네. 근데 물이 그 위에 있어야 되니까 물을 각막에 붙여야 돼서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점액입니다. 아. 그래서 점액이 각막에서 나와서 그거를 물에 붙여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물만 있으면 또 순식간에 날아가게 돼요. 마르죠. 네. 마르게 돼요. 그래서 마르지 않게 도와주는 게 기름이고, 그래서 저 기름이 가장 노란색으로 표시된 저 기름이 가장 바깥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록색, 하늘색, 맞습니다. 노란색이 네. 실제로는 이렇게 두껍지가 않죠. 각막이 훨씬 두껍고 여기를 과장해 놓은 거죠. 네, 과장해 놓은 거죠. 네. 하지만 눈물은 저렇게 세 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고요. 네. 그 중에서 기름이 부족해지면 이제 기름 부족형 건성한, 눈물이 부족해지면 눈물 부족형 건성한, 점액이 부족해지면 점액 부족형 건성한이 생긴다. 이제 이게 사실은 당연한 듯하게 보이지만 이 개념이 사실은 처음부터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가 부족한지를 알아내서 그 부족한 거를 채워주면 건성한이 치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가졌던 거죠. 아, 네. 근데 그럼 우리가 넣는 인공 눈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요즘 있는 거 하나만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전공의 때 가졌던 모든 그냥 그 건성한 치료제는 사실은 눈물을 채워주는 눈물 부족형 약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사실은 점액을 채워주는 약, 기름을 채워주는 약들이 다 개발돼서 지금은 저 세 개 중에 어느 거 하나 이상 부족하면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거 이제 진단이 중요하겠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데 네. 아까도 보여드렸던 이제 그림이지만 투명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방법이 이렇게 염색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제가 노란색 페이퍼를 눈물에다가 살짝 묻히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눈물에 잠깐만 좀 되돌려 예, 봐주세요. 계속 나옵니다. 요거구나. 예, 예, 예. 아, 네. 그러면 저것이 눈물에 녹아 들어가서 근데 저게 형광이에요. 아,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별로 잘 안 보이지만 불 끄고 여기다가 파란색 불을 비춰주게 되면 이렇게 형광빛이 납니다. 네. 그러면 결국 저 녹색으로 보이는 곳이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아, 네. 눈물에 이 형광이 녹아 들어가기 때문이죠. 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중간중간에 녹색이 아니고 까맣게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네. 그거는 눈물이 얇아져서 없어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건성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저렇게 눈물이 없어지는 곳이 5분 이내에 생기면 그러면은 이분은 눈물이 약해져 있다. 그거를 이 눈물이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 모습을 보고 건성아니다라고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5분 이내 사라지면. 아니 5초요. 5초. 말씀을 잘못 드린 것 네, 같아요. 5초. 5초 이내에 사라지면. 아. 그래서 사실은 건성안의 진단의 기본은 이렇게 염색을 해가지고 눈물이 네. 투명하기 때문에 네, 네. 그 눈물이 불안정한지 아니면 그 눈물이 튼튼한지를 봐주는 게 건성한 진료의 시작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 기름 부족형에서 까만 줄 있는 게 그렇죠. 저 까만 줄이 나오는 게 이제 기름 사라지는 부족형의 거죠. 모양이죠.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교수님이 좀 제안한 게 재밌는 게 이 없어지는 모양이 전부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 기름 부족형, 눈물 예, 부족형, 점액 예, 부족형이 일단 눈에 확 띄는 건 점액 부족형은 모양이 완전 다르죠. 예, 뭔가 저건 이렇게 알겠어요. 예. 물방울이 터지듯이 팍팍팍 하고 터집니다. 네. 저게 이제 습윤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눈 표면에 점액이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 유신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 눈물이 잘 붙지를 못해서 저렇게 금방 없어지는구나.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 하지만 눈물 부족형은 보시면 아래에서 위로 싹 이렇게 그러네요.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네. 싹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저런 모양으로 보이면 눈물 부족형이다. 눈물 부족형. 왼쪽 기름 부족형은 아래에서 위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뭐가 탁 터지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불규칙한 모양으로 여기저기서 터져요. 아, 하지만- 점액 부족형은 일관 모양이 똑같네요. 그리고 동그래요. 예. 동그랗게 터지고 기름 부족형은 약간 선형으로 네, 터지는데 나무가지 모양으로. 나무가지 모양. 네. 네,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알 수 있다고 제안을 한 거예요. 기름 부족형은 저렇게 생겼고 나머지는 저렇게 생겼다. 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저한테 많은 감명을 준 거죠. 이제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이 분이 건성안이 있는지를 알게 됐구나, 드디어. 그래서 이때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오랜 경험으로 이걸 아신 거겠네요. 근데 경험만 아셨다기보다는 이제 뭔가 보니까 패턴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은 분석을 하신 겁니다. 그 눈물을 따다가 분석도 해보고 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니까 점액이 없네. 이런 모양이 나오니까 기름이 없네. 이런 것들을 또 과학적으로 다 이렇게 본인이 조사를 또 하신 거예요. 일본 사람답다. 대단하죠. 그런 네, 거 보면. 일본 사람답다. 네, 저 네. 미세한 세계를 가지고 그렇게 네. 한 거니까. 네. 그래서 증례를 좀 보여드리면 68세 여자분이신데
딱 봐도 이제 아 이분은 점액이 부족하구나 예. 하는 거를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요거 보면 그렇죠. 이제는 예. 안과 의사가 금방 다 될 수 있죠. 예. 근데 실제로 환자한테 보여주나요? 맞습니다. 예, 다 보여드려요. 아. 그리고 이 점액 부족형은 건성환도 생기지만 건조하다고 환자가 느끼기도 하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시력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달라지겠구나. 그것도 그렇겠지만 유리창에 물이 이렇게 고르게 묻지를 못하고 저렇게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어리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에 비 내렸는데 맞아요, 윈도우 브러시 맞아요. 안 돌리면 맞아요. 아. 그겁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건조가 꼭 건조만으로 오지 않으세요. 건조한데 나 요즘에 왜 이렇게 안 보이냐. 뿌옇게 보이기도 하고 뭐 좀 그렇죠. 이상하겠네요. 그렇죠. 어리하게 네. 보인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게 점액 부족형인데 사실은 약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일본에서 또 이 점액이 나오게 하는 약을 만들어낸 거예요. 점액이 잘 분비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컨셉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고치고자 하는 노력이 생기게 된 그 거죠. 고블레셀이란 건 어디에 있나요? 거블리살은 표면에 다 있습니다. 눈 표면에 다 있어요? 각막부터 결막까지. 근데 결막에 더 많아요. 예. 그래서 디쿠아스라고 하는 게 사실 오리지널인데 뭐 시중에 나가 보시면 뭐 디쿠 여러 가지 이름이 붙는 약들이 있는데 이 약들이 다 이 디쿠아스에서 나온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를 점안을 해주면 점액이 나오게 되고요. 네. 이렇게 2주 치료를 해보면 눈이 이렇게 말끔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저기 5초 이상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5초 이상도 가고 일단은 눈물이 아주 고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건조도 안 느끼고 그 다음에 시력도 좋아지죠. 그래서 사실은 이 상황을 제가 보면서 많이 놀랐죠. 건조라고 하는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는구나. 나도 완전히. 검사해보고 저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이제 점액 부족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영역의 건조증의 치료고 건조 타입 중에서는 사실은 제일 적은 타입이긴 하세요. 이게 제일 많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좀 많이 생기긴 하겠다. 뭐 나이가 아무래도 들어도 분비물이 맞습니다. 떨어지고. 예, 나이가 들어도 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한테서 특히 이게 많이 생기세요. 거블리셀이 자꾸 파괴되면 자꾸 생기거든요. 집사람이 좀 눈이 그런데 아마 익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요. 어쩌면요. 네. 예. 매끌매끌한 느낌이 없어지죠. 점액이 당장 없기 때문에 뭐 데리고 갈게요. 거칠거칠한 느낌이 나고요. 네. 맨날 눈이 뻑뻑하다 예. 그러거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기름 부족형과 눈물 부족형인데 네. 이제는 세월이 좀 지나면서 장비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눈으로만 보고 진단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기름 부족형은 리피뷰라는 정밀 장비가 나왔습니다. 저게 눈 표면의 기름의 양을 재줘요. 뭐 뭘로 재요? 그냥 아니요, 간섭계라고 하는 독특한 방법을 이용해서요. 예.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뭐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예. 모양을 분석해서 나노미터 수준의 두께를 얘가 재요. 눈을 여기 대고 있으면 돼요? 네, 대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뭐 눈에다 뭘 넣거나 그런 아니 건 아니고. 없어요. 예, 그냥 가만히만 계시면 다 재주는 거고. 네. 움직이지만 않으면 눈두가 네, 움직이면 네, 되는 거죠. 네. 네. 옆에는 이제 OCT라고 하는 장비인데 저 OCT라고 하는 거가 눈물 높이를 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그 높이를 잴 수 있어서 저걸로 눈물 양을 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눈으로만 보고 진단하지는 않고요. 장비를 가지고 좀 더 객관적으로 이제 진단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환자가 멀쩡하게 와서 눈이 뻑뻑해요, 눈이 너무 말라요, 뭐 네. 불편해요 그러면 네. 저거 딱 검사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건 제가 눈물을 염색해서 일단 이분이 건조가 있는 분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하고요. 네. 타입을 마음속으로 대략 나눕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밀을 아까 세 그렇죠. 가지. 예,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정밀하게 들어가면서 제가 느낀 그 임프레션이라고 하죠, 이거를. 네. 그거를 제가 확인하는 과정을 겪게 되죠. 확인은 아까 세 가지 방법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눈물 부족 건성환 가장 뭐 그냥 대표적인 건성환이죠. 눈물이 없다.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OCT 저 눈동자의 저 아랫부분에 눈물띠가 있는데 네. 그 눈물띠의 높이를 재서 눈물의 양을 알아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약물을 정할 때 눈물의 양이 적으신 분한테는 눈물을 많이 넣어줄 수 있는 약을 정하고요. 눈물의 양이 많으면 굳이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눈물도 이건 말 그대로 물을 넣어주는 거죠. 예.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고 크게 봐서는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있고 저게 제일 많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CMC라는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CMC라는 약은 주로 미국이라든지 이제 서구 지역에서 많이 쓰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히알루론산은 역시 일본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음. 일본에서 많이 쓰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옛날만 해도 농도가 맨 위에 있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네. 0.1%, 0.5%. 근데 지금은 농도가 높게 다 개발이 돼서 이제는 0.3%, 1.0%까지 개발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눈물을 재보고 눈물이 적으면
고농도의 눈물을 처음부터 권해드리게 되고요. 그러면 예전보다 훨씬 더 눈물 부족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농도로 아무래도 가시다 보면은 좀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느낌이 날 수 있어요. 눈물 농도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진하니까. 네, 네. 예. 그리고 히알루론산은 또 농도가 높아지만 약간 이 따가운 느낌이 좀 날 수가 자극도 있거든요. 있군요. 예, 네. 근데 또 이게 요즘에 또 기술 혁신을 일으키면서 이제는 고농도 중에서도 넣으면 오히려 맑게 보이는 눈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증상이 안 좋아서 고농도를 쓰시는데 만약에 조금 쓰기가 뭔가 불편하시면 또 잘 의사와 상담해 보시면 좀 다른 더, 약제를 쓸 수가 좀 더 있군요. 깔끔하게 보이는 이런 약제들 같은 걸 선택하실 수 있어서 네. 선택의 폭이 지금은 넓어져 있고 또 과학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게 됐다. CMC는 뭐의 약자예요? 그 카르복실 메틸셀룰로스라고 하는 어려운 긴 용어의 줄임말인데요. 네. 특별히 번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네, CMC. CMC. 예, 미국 가시면은 슈퍼 가시면은 리프레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이 CMC 제제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 가지고도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물이 너무 없어서. 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우리 눈물샘이 있는데 눈물샘 기능 자체가 망가져서 아예 눈물이 안 나오게 되기 시작하시면 물만 넣어줘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때는 눈물 내려가는 길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코 쪽으로 위와 아래로 눈물이 내려가는데요. 우리가 많이 울면 눈물 콧물 나오는 게 저기 맞아요. 절로 내려가서 절로 거죠? 내려가서 네. 코로 내려가게 돼요. 네. 그런데 저기를 누점 마개라고 해서 저기 보시다시피 저런 작은 마개로 막아주면 네. 눈물이 못 내려가니까 고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도는 열어놓고 하수도를 막아버리는 거네. 정확한 표현이죠. 네. 상수도가 너무 나쁘니까 하수도를 막아서 눈물을 늘려주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반대로 네. 연세 드신 분들이 네, 네. 저게 막혀가지고 맞아요. 눈물은 잘 내요. 상수도는 괜찮은데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눈물 흘림이 있는 맨날 분들이 눈물을 흘려갖고 이게 맞아요. 막 진물 드는 분들이 있죠. 네, 네, 그런 네. 분들은 뭐 또 넣어주던데요. 그런 분들은 넣어준다는 개념보다는 저기를 열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 관을 막 관을 박- 넣어. 네, 박아주거나 아니면은 수술을 통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수술하는구나. 예, 그거와 이제 또 어떤 반대 개념인 거죠. 이렇게 눈이 자꾸 눈물 나서 진물 맞아요. 넣는 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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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눈물이 너무 부족한 경우엔 이런 걸 하게 되고 또 네. 제가 많이 만나보는 환자분들 중에서 일부는 눈물을 넣을 새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막 백화점에서 막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시는 분들 있죠. 맞아. 예. 또 아니면은 또 독특한 직업들이 있으세요. 요리사 같은 직업들. 그러면 뭐 이렇게 막 손 막 묻히고 막 뭐 이렇게 하고 수가 있는데 없고. 중간에 뭐 이렇게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눈물 대신에 이렇게 누점 마개를 해드리면 자기가 눈물을 넣지 않아도 눈물을 넣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저게 얼마에 한 번씩 갈아야 되죠? 저는 저기 존재하기만 하면 갈 필요는 없으세요. 뭐 이물 반응이라든지 염증이나 이런 건 그런 거가 잘 안 되게 넣는 게 이제 기술인데요. 네. 저절로 빠지는 확률이 6개월에 50%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빠지면 다시 넣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고요. 작아서 빠져나가도 모르겠네요. 몰라요. 네. 네. 근데 이제 어제까지는 촉촉했는데 오늘부터 안 촉촉하네. 이제 이러면 빠졌을 확률이 있는 뭐 거예요. 새서 이러다가 맞아요. 잘못 건드리고 네. 그러시면. 네. 안전한 시술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언제나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기 막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뭐 그렇게 안 해요. 예, 옛날에는 그런 걸 썼는데 그러면 부작용이 많아서 요즘에는 이렇게 안전한 시술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65세 남자분이신데 보다시피 아까 그 눈물 깨지는 게 약간 위로 수직으로 수직으로 깨지잖아요. 깨지네. 그러니까 눈물 부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저기 점상처럼 뭔가 이렇게 벗겨진 것처럼 보이는 게 네. 표층 각막염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 어디 갔지? 요거요. 여기입니다. 여기. 예, 예. 여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생기면은 눈물이 너무 오랫동안 계속 말라가지고 각막 표면, 눈 표면이 상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흔히 이제 막 그 상에 크랙 같다는 그런 그렇죠. 건가요? 만약에 피부과로 굳이 표현하자면 튼 거예요. 예, 살이 텄어요. 턴 거예요. 각막이 튼 거구나. 예. 그래서 여기까지 되면 사실은 우리가 중증 건조라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눈물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병변 자체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는 중증 건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혹시 콘택트 네. 렌즈 많이 쓰면 저럴 수 있나요? 콘택트 렌즈 쓰면은 건조 생길 수 있고요. 네. 당연히 이제 건조가 심해지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가 눈물띠예요. 요게 아, 높을수록 밑에. 눈물이 많은 겁니다. 네. 예. 아. 그래서 이분은 건조가 심했기 때문에 이제 눈물만 넣어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누점 마개를 위에 아래 모두 해드렸죠. 그러면 네. 나중에 여기 보시면 일단 이 밑에 눈물띠가 눈물이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죠. 두꺼워졌어요. 네. 거의 뭐 3배, 4배 네. 한 늘어난 것 같고 깨끗해졌죠. 예, 렌즈도 예, 되게 예. 아주 형광이 깨끗하게. 네, 그리고 눈물도 깨지지 않고요. 예, 아주 예. 불안정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누점 마개는 심한 건조 때 아주 그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무기라서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될 때 환자분을 딱 구해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무기입니다. 아유, 안과 가서 아르바이트 해야 되겠다. 많이 배웠다. 이분은 진짜 심한 경우세요.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온 몸이 다 마르는 거죠. 뭐 네, 피부도 맞습니다. 마르고. 입도 마르고 눈도 마른다. 이게 크게 두 가지가 다 마르면 쇼그렌 증후군을 의심해 보셔야 되고, 이건 류마티스 질환이라서 단순한 안과 질환이 아닙니다. 전신 질환이라고 정신질환. 보셔야 되고, 관절도 아프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제가 내과랑 같이 보는 그런 질환인데요. 이 쇼그렌 질환이 있으면 이렇게 뭐 눈이 좀 엉망이죠. 예, 근데 참 이게 예. 보통 이제 우리 저기 자가 면역 내과 전신 질환에서 약을 네. 써도 눈은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예, 스테로이드를 예. 쓰고 뭐 네, 여러 가지 네. 면역 억제제를 써도 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눈은 눈대로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눈물샘이, 그러니까 쇼그렌 증후군은 눈물샘이 파괴가 되거든요. 아, 근데 파괴가 이미 돼버리면 어떻게 약을 줘도 눈물이 나올 길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 할 수 있는 게 지금 말씀드린 누점마개로 눈물을 모아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넣고 넣는 네, 것도 계속 넣는 것도 해야죠. 네. 넣고 이제 못 내려가게. 못 내려가게. 아. 머물게 이렇게 하는 네. 거죠. 근데 이분은 이제 이게 또 누점마개가 자꾸 빠지고 유지가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아. 특히 쇼그렌 증후군일 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분은 약간 그래서 제가 수술적으로 해결을 해드린 경우예요. 요즘에 이제 네, 맞다. 저거 예, 저기다. 예. 네. 요즘에 고주파 시술이라는 게 이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아. 고주파를 이용해서 저렇게 누점을 이렇게 약간 살짝만 지져서 막아드릴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코아귤레이션 시키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약간 하얗게 되면서 저게 이제 막혀서 눈물이 이제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아프겠다. 거의 안 네. 아픕니다. 아, 통증들은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이게 고주파를 이용하는 거고, 소위 말해서 지지는 거하고는 조금 조금 개념이 다르구나. 달라요. 이게 네. 수분을 날려주면서 들러붙이는 개념이라, 네. 예, 굉장히 안전하고요. 물론 영구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아, 예, 한 6개월 지나면 열리거든요. 그러면 또 한 번 해드리고 하는 또 그런 안전한 시술이라고 보실 수 그러니까 있어요. 마개를 잘 빠지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아예 그렇죠. 저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접착시키는 맞아요. 거구나. 근데 예전에는 진짜 지졌거든요. 저 전공의 때는. 그러면 좀 환자분도 무서워하고 또 지져버리면 영원히 막히는 거 아니냐 또 그런 걱정도 하시고.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신기술이죠. 네. 그래서 보시면 저 위에가 아까 오. 보여드렸는데 밑에 보면 눈물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완전히 깨끗해진 걸 볼 수 있죠. 사실은 이분은 쇼그렌이셨는데 눈물을 안 써요. 이때부터. 아, 아직은 기능이 눈물샘 기능이 남아 있었나 보다. 조금 남아있는 데다가 이제 안 내려가게 탁 막아주니까 막아놓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일인 거죠. 쇼그렌 증후군은 사실은 눈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럼요. 분이신데 네, 너무너무 불편해요. 눈물 없이 그냥 지낼 수 있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경우죠. 아.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이제 눈물 부족 치료고 이제 기름 부족. 기름 부족이 특히 겨울에 많이 생기세요. 왜냐하면 이 날씨가 추워서 찬바람이 불면 지금 보시다시피 요 눈꺼풀 태에 기름샘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거든요. 저희 많이 보면 그랬는가요? 예, 마면 글랜드고 그 글랜드 끝에서 기름이 제가 나오게 짜주는 건데 원래는 짜서 나오면 안 돼요. 그냥 이 깜빡일 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이미 이제 문제가 생겨서 저렇게 짜지 않으면 안 나오고 짜도 저렇게 끈적하게 나오잖아요. 아, 저거는 그게 저거는 눈에 눈물에 작용할 게 없잖아요.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들어오면 염증만 생겨가지고 자꾸 눈이 빨개져요. 그래서 나 샤워만 하면 눈 빨개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만 하면 눈 빨개요가 이것이거든요. 아. 뜨거운 물 샤워를 촥 얼굴에 하면은 저게 녹아서 좀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눈에 이렇게 뜨거운 거 올라오는 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네. 그러면은 눈이 뻘개져서 샤워실에 나오시거든요. 그게 다 이거 있는 분들이니까 샤워할 때 눈 빨개지시면 안과 한번 와보시는 게 좋아요. 아. 여기서 지금 제대로 된 그 기름은 요 두 번째 거밖에 없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약간 맑은 거. 보시면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거. 네, 두 번째 네. 거 안 약간 나온 투명하죠? 것처럼 보이는 거. 요거 투명하죠. 네. 저게 정상이에요. 나머지는 다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눈이 안 보이게 나온 거죠, 지금. 저렇게 투명하게 나와야 투명하게 돼요. 나와야 되는데. 예. 아. 근데 겨울에 찬바람 많이 불잖아요. 이게 기름은 온도 내리면 굳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찬바람 많이 불고 이게 여기 피부 온도 내려가면 겨울에 다 저렇게 되세요. 아. 그러니까 겨울에 이 기름 부족 건성환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사실은 네.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제가 예. 이제 환자들 여드름이 심하게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예. 제가 아이소트레티논을 먹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 근데 저도 저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대개는 한 달 딱 넘어가면 무조건 약을 줄여요. 네. 저게 마르잖아요. 맞아요. 저도 며칠 전에도 벌써 그런 분이 왔는데 네. 이제 좀 젊은 분이셨어요. 이제 네. 학생이었는데 네. 어쩔 수 없이 먹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냥 저게 다 막혀서 막 다래끼를 달고 온 거예요. 이게 또 막히다가 균이 자라면 그게 다래끼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좀 피부과에서 그거 신경 써주시면 저희는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하루에 한 개 이상 안 먹지 말라는 네, 이유가 네. 저게 너무 이렇게 말라 저게 버리면 막혀요. 예, 막히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거 정확히 알고 계시는군요. 예. 그래서 저는 예, 예. 한 달 먹으면 무조건 약 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쓰시다가 다래끼 나면 얼른 안과 가라고 하셔야 돼요. 네, 악성 네. 다래끼일 확률이 많아요. 네. 계속 생기고 안 없어지고. 네. 맞습니다. 2알 이상 먹으면 그런 일 많이 생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시면 이 오른쪽이 어느 정도 정상 마이봄샘이거든요. 이게 어디냐면 아랫 눈꺼풀을 제껴서 또 간섭계를 이용하면 요즘에는 저 마이봄샘 하나하나를 볼 수 있어요. 하나하나를. 뭘로 찍은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 리피뷰라는 걸로 간섭계로 아. 찍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왼쪽 보시면은 벌써 이미 이게 샘이 많이 파괴된 거를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도 불규칙적이고 예, 약간 없어진 거죠. 떡지고 막 없어진 예, 거예요. 예, 막 예. 일단 중요한 건 없어진 게 중요해요. 아, 이게 없어지면은 기름이 많이 못 나오겠죠. 저렇게 까맣게 빈 공간이 전부 다 만드는 게 정상인데 예, 이게 꽈리처럼 이 꽈리처럼 이렇게 올록올록하는 이 포도송이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끝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예, 예, 근데 그게 이게 보면은 여기 다 없어져서 파괴되고 있는 듬성듬성 거구나. 예. 밖에 없죠. 그래서 예. 이게 또 파괴되면 눈물샘도 그렇지만 이 마이봄샘도 이 기름샘을 이제 마이봄샘이라고 하는데 파괴되면 지금은 사실은 재생시킬 방법이 딱히 없어요. 아. 그래서 이거 너무 방치해서 파괴되기 전에 오셔야 돼요. 네. 예, 예. 파괴되는 원리는 기름이 찐득해져서 막히면 파괴되는 거거든요. 염증 생기고 안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기 전에 좀 오셔서 기름을 잘 융통시켜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눈에 기름이 얼마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간섭계를 이용하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쪽은 기름이 얇은 거고 이쪽이 기름이 많은 거거든요. 잘 보시면 모르겠는데 뭔가 뭐- 이렇게 올라와요. 허연 게 올라와요. 허연 게 보시면은 요 표면에 보이시죠? 안개처럼 올라오잖아요. 뭐가. 네. 저게 왼쪽에는 없어요. 아. 이쪽은 고요하고 까매요. 네. 감았다 떠도 고요하고 까맣죠. 네. 근데 저쪽은 뭔가 허연 게 싹 올라오죠. 네. 기름이 많을수록 구름 올라오죠. 네, 저게 올라와요. 네. 저게 저는 어렸을 때 막 개천 넘나다녔거든요. 네. 그 개천에 가끔 보면 기름때가 내려오거든요. 네. 네. 그거예요, 사실. 아. 네, 기름이 있으면 저게 이렇게 보여요. 기름이 없으면 안 보여요.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게 이 맞습니다. 기름을 발라주는 기능이 있구나. 맞아요. 기름도 발라주고 아래 밑에 눈물띠가 있었잖아요. 예. 그 눈물띠에서 눈물을 길어 올리는 역할도 해요. 깜빡임이 없으면 그래서 눈물도 눈으로 올릴 수가 없고 기름도 분비시킬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컴퓨터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 기름 부족이 생기거든요. 1분에 몇 번 저기 있던데 횟수가 예, 우리가 보통 한 10번 정도는 깜빡인다고 알고 있어요. 1분에? 예, 예. 네. 10초, 한 1초, 한 1, 2초에 한 번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1분에 10번은 너무 적은 것 같고요. 네. 한 10초에 보통 한 10번 정도, 한 10에서 20초에 10번 정도는 깜빡인다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또 그 사회생활 할 때 예, 예.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많이 보잖아요. 예, 예. 카메라를 볼 때 저게 언론학션에 배운 게 예. 1분에 너무 많이 깜빡이면 말의 보기 안 좋죠.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네, 네. 그렇게 뭐 할 때 보면 예, 예. 그래서 눈을 이렇게 주시하다가 몇 초에 한 번씩 이렇게 5, 6초에 한 번 정도 되나? 좋은 네,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깜빡이는 네. 게 적절하다. 예. 너무 안 예. 깜빡이면 싸우는 것 같다.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 그런데 하거든요. 이제 이게 컴퓨터를 많이 하면서 집중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러고 있죠, 자동으로 눈 깜빡임이 줄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눈을 안 깜빡이면 저 기름 나올 시간을 안 주는 겁니다. 아, 기름이 나올 시간이 예, 없구나. 감을 때 기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감을 때 살짝 짜는구나. 살짝 짜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주지는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기름이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이면 굳고 굳으면 아까처럼 안 나오고. 예, 예. 나와도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거고. 컴퓨터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거의 백발백중 눈물 부족보다는 이게 많으세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컴퓨터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 20분에 한 번씩 좀 먼데 멀리 보고 봐라 그러죠. 예, 눈 깜빡임을 좀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컴퓨터를 하라는 거를 권하는 이유가 이 눈 깜빡일 때 기름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컴퓨터에다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눈 깜빡해 예.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좋겠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그 기름의 양을 직접 우리가 잴 수 있게 됐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치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게 물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위에 기름이 노랗게 올라가는데 그 위에 보시면 눈꺼풀에서 마이봄샘이 있어서 저 노란 것이 눈으로 흘러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이봄샘 기능 장애라고 하는데 그 기능 장애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눈꺼풀 속에 혈관 같은 게 생기고요. 그리고 염증 같은 것들이 이제 혈관이 들어오니까 염증 같은 것들이 생기고 기름이 저렇게 굳으면서
이제 균이 자라나면 그러면 이제 기름이 못 나오게 돼서 저렇게 깜빡여도 노란색 층이 안 생기게 됩니다. 보이시죠? 깜빡여도 층이 안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치료하느냐? 결과적으로는 기름을 녹여줘야지만 치료가 되는 거고 네. 요즘에 피부과에서 쓰는 IPL을 저희가 안과에서 도입을 해서 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 밑에다가 예. 열을 깊이 가해서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 저 IPL을 이용해 가지고 눈은 가려줘야 되고요. 네. 왜냐하면 눈에 직접 들어가면 눈이 상하기 때문에 네. 예, 이렇게 IPL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저것이 깊숙이 침투하면서 보시면 일단은 저 깊숙이 있는 기름을 이렇게 녹여서 녹이고. 다시 물로 만들어주고 그 앞에 있는 또 혈관에 이게 흡수가 잘 되거든요. 네. 잘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혈관을 또 이런 이제 수축시키고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기름은 녹고 혈관은 없어져서 다시 깜빡였을 때 예, 이렇게 기름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기름 부족 건성환에 대한 치료는 IPL이 거의 약간 표준처럼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아, 파장대는 보통 얼마 정도 쓰나요? 그래서 700.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니까 그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IPL을 이렇게 치료해 보면 네. 처음에 보면은 이쪽 왼쪽에서 이제 아예 그래프로 보여주죠. 평균 한 30 정도 되는 두께였다가 네. IPL 치료 2주를 하고 나면 이렇게 거의 100으로 정상으로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름을 쫙 나오게 도와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투명하고 맑은 기름이 액상으로 잘 나오게 해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좀 제가 근데 IPL을 설명하면 IPL에 대해서 오해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자꾸 안구 건조 레이저 치료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네, 사실은 뭐 결과만 갖고 하면 맞네요. 네, 근데 뭐 사실은 이제 레이저는 이렇게 단파장으로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한 군데 깊이에만 딱 쏴주는 개념이고 또 사실은 통증도 좀 있을 수 있고 열도 좀 많이 나고 그럴 수 그렇죠. 있죠. 네. 하지만 IPL은 이런 식으로 가시광선을 포함해서 여러 색깔의 빛을 조합해서 내보내는 특성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작용하는 깊이가 여러 군데서 작용하게 되고 저희 안과도 이제 깊이도 작용하게 되고 얕게도 작용하게 시켜서 IPL을 이용한다고 보실 수 있고 통증도 별로 없고 소위 화상을 거의 입지 않게 그렇죠. 해주기 네. 때문에 IPL이 아주 눈에 적합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게 피부가 얇으니까 또 맞아요. 이렇게 페네트레이션 시키기가 쉽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안구 건조 광선 치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긴 해요. 레이저라고 설명은 잘 안 합니다. 오해하실까봐. 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요게 말씀하신 파장인데, IPL은 이제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400부터 뭐 700, 800 이렇게 여러 가지 파장이 섞여 있는데, 크도 필터를 어디든 예, 안과에서는 여기는 아. 안 써요. 아. 예, 600부터 800까지는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좀 깊이 너무 깊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니까. 예, 예. 보시면 여기까지만 지금 들어오는 파장을 쓴다는 거고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파장이 길수록 깊어지는데 여기는 잘 안 쓰는 거죠. 사람 왜냐면- 안구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니요, 안구까지는 안 들어가나요? 아니고요. 안구는 이것보다 훨씬 뒤라서 둥근 예, 안전한데 이제 피부에 저기까지 들어가면 환자분들이 좀 아파하세요. 예, 아파하고 그 다음에 화상 입을 확률이 좀 더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크도 필터를 590에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네. 400에서 한 600까지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에 이제 표층 혈관들이 이미 다 있기 때문에 그 혈관에 열이 전달이 돼서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나쁜 혈관들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표현은 안 돼 있는데 사실은 800에서 1200도 같이 써요. 저희는 듀얼 필터를 씁니다. 아.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는 오히려 필요 없지만 이 뒤에 그 글랜드가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오히려 이제 800에서 1200까지의 깊은 데에 열을 주면서 오히려 너무 피부 중간에는 열을 안 주고 피부 표층까지만 표층과 심층만 주고 맞습니다. 가운데는 스피어링하고 예, 그렇게 해서 듀얼로 주면서 사실은 많이 발전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세팅이 안 돼 있었거든요. 네. 그냥 필터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고 그냥 한 590 전방에서 다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화상도 자꾸 입는 경우가 생겼고 치료 효과가 좀 애매한데 아프기만 하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필터 개발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듀얼 필터를 쓰니까 아주 효과적으로 되면서도 환자분들이 거의 안 아파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발전이 일어났죠. 야, 장비 정말 많이 나왔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IPL을 하게 될 때 기름을 녹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기름이 안 녹여지고 계속 있게 되면 이렇게 만성 다래끼가 생길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아래도 생기고 위에도 생기고 네. 여러 가지가 다래끼가 동시에 여러 개가 생기고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이런 분들은 피부과에 주사를 동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꽤 있어요. 예. 그리고 주사에 또 IPL이 아주 좋은 치료이기 때문에 일석이조인 거죠. 음.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IPL을 해드리면 꼭 건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눈꺼풀에 다래끼를 없애줄 수 있어서 IPL 치료하고 나면 옆에 보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주사에도 좀 써보면 안 될까? 맞습니다. 주사에도 아주 효과가 좋은 것 피부에. 같습니다. 예. 예, 예. 아니, 전 듀얼필 다이필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아, 우리는 그러시군요. 그 전 단계에서만 쓰다가 네, 이제,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IPL도 다래끼 때 치료해드려서 많은 분들이 와서 도움을 받고 계세요. 사실 네. 다래끼 엄청 스트레스거든요. 계속 생기면. 그렇죠. 예, 예. 예. 조금 뭐 항생제 먹는다고 잘 되지도 않잖아요. 먹고 그때뿐이에요. 또 네. 좋아진 다음에 좀 있으면 또 생기고. 기름 또 끼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IPL이 이런 경우에 너무 좋죠. 이거는 제가 이제 약간 이제 연구를 한 건데 제가 네. 미국에 이제 2017년에 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AI로 제가 좀 갔다 왔어요. 그래서 AI? 네, 인공지능. 그래서 의료 분야 인공지능 공부를 제가 안과지만 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하고 와서 했던 첫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AI라고 하는 건 사실은 예측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건조증을 그러니까 안구 건조증을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가 뭐예요? 1, 2, 3, 4, 5. 이제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 1년에 매년 이제 국민 건강 영양 조사라고 해가지고 질병청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통계를 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샘플링을 해가지고 통계를 내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보실 수 있어요. 랜덤 샘플링이니까. 랜덤 샘플링이지만 그거를 아주 정교하게 해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중에 이제 건조증이 있는지 물어보는 해가 있었고요. 건조증이 있으면은 그러면 이분이 왜 건조증이 생겼는지를 분석할 수 있게 된 거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네. 그래서 맨 처음 한 작업은 그 건조증이 예측될 수 있게 예측 인자를 찾아서 그 예측 인자로 모델, 기계 학습이라고 하는데 인공지능 예측 모델을 만드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인자들이 안구 건조증을 유발시키는데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인자들을 모아서 제가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걸 한 거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그 인자들 사이의 관계를 찾아줘요, 인공지능이. 네. 그러니까 인자들이 다 서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질병 메커니즘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제가 직관적으로 만든 네트워크인데 빨간색이 뭐냐면 건조증을 유발시키는 인자들을 표현한 거예요. 리스크 팩터니까 빨간색으로. 맞습니다. 예, 그리고 녹색은 이제 보호해주는, 예, 이렇게 보호해주는 인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클수록 저 원이 클수록 영향력이 큰 거예요. 크다. 예, 그래서 네. 아주 위험한 인자라는 거고 작을수록 기여도가 좀 적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인자와 인자 사이의 녹색은 이것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걸 뜻해요. 빨간색은 서로 연결돼 있지 않다는 걸 뜻하고요. 아예 없는 건 그냥 독립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 건성환은 크게 한 세 종류의 그룹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에서 건성환이 많습니다. 남자보다. 네. 근데 이 여성이 우울증을 또 동반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 우울증까지 동반되면 조금 더 이 두 개를 합친 인자가 되기 때문에 건성환의 위험이 올라가시게 돼요. 물론 이 우울증은 또 스트레스 같은 거에 관련이 있고요. 있죠. 또 이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 중에 또 일부가 이런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게 분석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게 한 그룹이세요. 그러니까 여성인데 어떤 약간 정신적인 힘듦, 우울증, 스트레스 이런 네. 분들 그리고 거기에 알레르기 같은 만성염증이 있는 분들이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또 다른 그룹은 굴절 교정 수술, 라식 하시는 경우. 이것도 상당히 큰 원인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많이 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저걸 하고 나면 건조증이 생길 위험이 매우 높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 옛날부터 뭐 예측됐던 부작용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식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건조증은 좀 생길 위험이 올라간다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그룹은 나이가 들면 또 건조증이 생길 위험이 많으세요. 뭐 노화는 모든 예, 맞습니다. 눈물이 또 잘 안 나오고 의외로 아까 말씀드린 기름 부족형 건성환이 많이 생기세요. 네. 사실 이 모양은 이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모양은 이분들이 기름 부족형의 확률이 많다는 걸 뜻합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다는 건 지질 이상이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게 기름이잖아요. 그러니. 그 기름이 뭔가 지질 이상과 연결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게 콜레스테롤 약과 연결이 있다는 건 그런 거를 반증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을 먹으면 약을 먹어서 그것 때문에 기름 부족이 생긴다고 하는 얘기도 하고요. 네. 약을 먹는 이유가 지질에 이상이 있는 거니까 있어서 약을 먹으니까 그 지질 이상 자체가 새로? 예,
또 그 아까 말씀드린 지방 기름, 부족형. 그 기름의 성질을 안 좋게 한다라고 네. 하는 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기름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연세가 드시면 그런 거 알 수 있고, 백내장 수술을 이제 나이 드시면 많이 하시게 되는데, 역시 수술하고 나서 건조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 렌즈로 갈아 끼웠다는 거 직접 뭐 연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예, 하지만 이제 눈을 많이 이렇게 건들잖아요, 수술할 때. 그렇죠. 이제 그것이 하나의 영향이 되고, 아주 재밌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 수술하시고 나서 눈을 안 만지세요. 걱정돼서. 당연하죠. 그 환자 그런데 입장에서는. 원래 우리들이 알고 보면 세수할 때 세수하면서 이렇게 눈꺼풀도 닦으시거든요. 닦죠. 네. 닦으셔야 돼요, 원래. 해야 되는구나. 닦으셔야 돼요, 원래. 안에 근데 눈 렌즈가 이상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걱정이 생기셔가지고 수술하시면 눈을 이렇게 피해서 닦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맨날 기름이 꼬이는데 네. 그걸 안 닦기 시작하니까 기름에 문제가 생기고 기름 부족형 건조가 생기기가 매우 쉬우세요. 그래서 물론 처음에 백내장 수술한 직후에 막 물로 닦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2주가량은 특별히 이렇게 기름 닦는 제품이 있어요. 여기를 닦아주는. 닦는. 그러니까 눈세수용 제품이 있어요. 아주 음. 깨끗한. 네. 그러니까 오염이 안 될 수 있는. 그래서 그걸로 2주 동안은 물세수 없이 닦게 해드리고 2주가 지나면서부터는 오히려 세수를 잘 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평상시처럼. 있어요. 그럼요. 네. 그거를 근데 그걸 기점으로 계속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교육이 잘 돼야 되겠다. 맞아요. 2주. 그거를 아주 이제 잘 밝혔거든요.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잘 참고하셔가지고 수술하시면 2주는 조심하시지만 2주가 지나게 되면 그다음부터 오히려 눈을 비누로 잘 닦으셔야 된다. 네. 기름이어서 비누를 안 쓰면 또 안 닦여요. 그렇죠. 예, 물만 가지고는 또 안 닦입니다. 저는 환자들한테 세수할 때 여기를 잘 손가락으로 닦으라 그래요. 왜냐면 기름 되게 많이 끼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백내장 하신 분들은 2주만 지나면 여기까지 다 잘 닦아야 돼요.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또 비누를 기피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몸이 건조해지니까. 예, 뭔가 네. 좀 안 좋으시대요. 그러면 하여튼 좋은 비누를 어떻게 잘 좀 하셔가지고 하여튼 비누 세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세 가지 타입이 있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고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네. 7번, 11번은 표시도 안 돼 있는데 저게 뭘까? 저거는 이제 여기 보면은 분홍색인 거라서 이거는 네.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라서 제가 표시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요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하나 재밌는 게 보호인자로서 오메가3가 나온 거예요. 네. 이게 제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오메가3가 뭐냐면은 역시 우리 몸에 공급이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직관적으로 딱 알려주는 건데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기름이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버터같이 포화지방산. 네, 포화지방산이 있고 이렇게 흐르는 물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있죠. 네. 근데 우리 눈에 필요한 지방은 버터가 아니에요. 밑에 있는 거죠. 예, 굉장히 밑에 있는 건데 이거의 성분을 이루는 불포화 지방이 사실은 필수 불포화 지방은 먹어야 하지만 공급이 되거든요. 그렇죠. 합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오메가3가 그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가 저기서는 오메가3를 약으로 드시는 분을 제가 조사해서 알아낸 게 아니라 그분들이 먹는 식단을 조사해 봤더니 거기에 오메가3가 많으면 이분들이 안구 건조증이 통계적으로 덜 생긴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이나 이런 거겠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고 드셨겠지만 그거를 많이 드신 분들이 건조가 안 생긴다는 것이 저렇게 빅데이터로 증명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오메가3를 안과 영역에서도 저게 이제 많이 쓰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메가3를 어느 정도 복용하시면 물론 아직 조금 더 학술적인 연구는 더 필요하지만 이 아까 보여드린 그 마이봄 기름을 조금 더 유동성이 있게 바꿔줄 확률이 있습니다. 불포지방산이 그렇죠,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그래서 오메가3를 드시면 일단 식품적으로는 도움이 좀 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기름 부족형으로 오셨을 경우에는 오메가3를 처방을 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예. 네. 요즘에 내과에서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주 좀 신기한 얘기인데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배워와서 지금까지 쭉 한 이런 건조 환자를 보고 있다가 뭔가 좀 색다른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보다가? 네, 환자를 네. 보다가. 이게 보시면은 이제 젊은 여자분이시고 건조를 느껴요. 근데 네. 쇼그렌 증후까지 있는 중증 건조세요. 네. 그래서 눈을 봤는데 의외로 눈이 많이 안 나쁜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쇼그렌이긴 하지만 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빠서 다행이십니다 하면서 이제 적절한 눈물 치료 정도를 한 거죠. 네. 그랬더니 이제 한 달쯤 뒤에 오셔가지고 이제는 너무 좋아져서 자기가 치료가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눈을 그래서 봤죠? 봤는데 웬걸 눈이 더 나빠진 거예요.
아, 주관적인 증상과 객관적인 그렇죠. 조사가 예. 안 맞네. 그게 자꾸 안 맞는다는 거를 제가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도대체 왜 안 맞을까? 환자분이 어느 때는 자기는 좋다고 했는데 눈은 저러기도 하고요. 거꾸로 환자분은 자기 눈 엄청 나쁘다고 해서 와, 막 난 살 수가 없다 그러는데 눈을 검사해보면 보면 괜찮았어. 눈을 딱 아까 보면은 별로 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도대체 쪽이 맞아요, 그러면? 아니, 환자는 진실이죠. 환자는 자기 느낀 대로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환자의 말은 믿어야죠. 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 거죠. 왜 환자의 말과 내가 보는 눈의 현상이 불일치할까? 도대체 이 현상은 무엇일까?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럼? 근데 이거는 눈으로 봤을 때 너무 객관적이잖아요. 아니, 그 검사 결과 보면 되게 안 좋아 보여요. 예,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하지만 환자는 괜찮다고.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게 된 거고요. 촉각신경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촉각신경은 접촉을 느끼는 거와 통증을 느끼는 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접촉을 느끼는 거는 따로 라이 타치. 그렇죠. 네. 접촉을 느끼는 수용체가 있고요. 피부과지시니까 엄청 잘 아실 것 네. 같아요. 이거는 예민해요. 처음에는 그렇죠. 예민하게 탁 느끼지만 적응을 잘하죠. 금방 그렇죠. 적응해서 둔해지죠. 예, 금방 둔해져요. 네. 하지만 통증은 통증 수용기가 있고요. 예? 이거는 사실은 쉽게 이렇게 안 흥분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예, 왜냐하면 통증이 너무 쉽게 흥분하면 못 살아요.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요. 아파서. 네, 네. 그런데 둔감한 대신에 한 번 시작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꾸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통증이라고 하는 감각은 우리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감각이라서 보호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 거죠. 확실히 없애기 전까지는 계속 몸에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이 통증에서 피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눈도 똑같고요. 눈은 엄청나게 많은 촉각신경이 와 있거든요. 네. 우리 몸에서 사실상 가장 예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논리적으로 풀어보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눈물막이 불안정해져서 눈물이 마르면 그 부분이 건조해지겠죠. 그렇죠. 눈이 마르면 그러면 접촉이잖아요. 그거는 라이 터치. 예, 그렇죠. 라이 네. 터치니까 건조감을 느끼고 내가 눈물을 넣어주면 그게 없어지니까 좋아지고. 금방 좋아지지. 예, 이게 초기 건조예요. 하지만 이 과정을 겪다가 아까 환자분처럼 눈의 표면에 손상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통각신경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흥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앞에 그리고- 먼저 이게 가벼운 촉감은 그쵸. 사라져 버리는구나. 둔해져 그쵸, 버리는구나. 그쵸. 그거는 이제 별로 문제는 안 되지만, 이제는 통각신경들이 막 시작을 하니까, 이 통각신경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경 자체가 신경성 염증을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 막 계속 흥분해요. 네. 그래서 한번 눈에 아까처럼 손상을 입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통증이 생기면서 증상이 눈물을 아무리 넣어도 조절이 안 되고, 이렇게 계속 아파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염증성 건조라고 불러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뭐 이제 그럴 때 쓸 수 있는 그래서 게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예요. 쓰는구나. 네, 그때는 이런 분들은 눈물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자기는 아파다고, 뭐 눈이 너무 아프다, 그리고 화끈화끈거린다 그래요. 이게 신경들이 흥분하기 시작하면 아시잖아요. 이런데 상처 나면 이제 아프면서 붓고 막 뜨겁잖아요. 네. 진짜로 눈에서 불이 나오는 것 같다고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눈이 너무 뜨겁다, 내가.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 백발백중 염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스테로이드를 좀 써줘야 되고, 또 사이클로스포린이라고 하는 약들도 있어요. 면역 억제제를 저기도 쓰고. 예. 하지만 이제 이게 안과에서 이제 건조 전용으로 낮은 농도로 써요. 저만액인가요? 예, 저만액이에요. 그래서 안전해요. 오래 써도 괜찮고. 그래서 이런 스테로이드, 사이클로스포린 이런 것들을 쓰고, 또 이때 중요해지는 게 무방부제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병에 든 안약을 썼거든요. 요즘 딱 한 번 쓰고 놓고. 예, 그게 특히 건조 환자한테 중요한 이유는, 많은 건조 환자분들은 약간의 손상을 받아서 저렇게 약간 염증이 생긴 상태에서 오실 때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방부제가 위험하겠네. 그러면. 근데 그런 분들은 방부제가 있는 걸 넣어주면 잘 안 나요, 일단. 안 나는 게 증상이 잘 안 좋아져요. 예, 그러니까 치료를 해도 내가 똑같다고 오시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염증이 조절이 안 되면 무슨 치료를 해도 자꾸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 딱 따서 쓰는 거 있잖아요. 쓰고 네. 캡 씌우서 맞습니다. 몇 번 쓰잖아요. 네. 몇 번까지? 네. 아니 몇 시간까지? 근데 여기는 제가 이제 공식적인 자리니까 네.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르면 네. 버리셔야 돼요. 한 번 쓰고 놓고 버려야 돼. 버려야 돼요. 예. 저 이렇게 넣을 때 하루는 주머니 다니면서 쓰는데. 그런데 안 돼요. 안 돼요. 여기는 그래도 제가 방송이니까 안 된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유튜브니까 유튜브여도 좀 그래요. 깨끗하게 써서 딱 서랍되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잘 예. 제조업했어. 예. 하루는 써도 되지 않을까요? 하루는 안 권장해요. 최소.
하루는 조금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약간 이게 이제 고시하고 안 맞는 거라서 제가 진료실에서는 조금 자연스럽게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언론은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한 두세 번은 써야 되겠죠, 그래도 책상에 잘 올려놓으면. 뭐 이렇게 이거는 약간 감안하셔가지고. 그런데 아까 그분은 어떤 상태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네. 이게 이제 각막에 있는 신경 모양이거든요. 네. 손상되면 이렇게 신경이 없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냥 없어져 버리면 오히려 둔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아프다. 그래서 눈은 망가지고. 그래서 아까 쇼그레는 환자분들은 이 길을 가실 때가 많아요. 신경이 처음에는 완전히 살아있다가 파괴돼서. 좀 이게 많이 손상이 되면 신경이 오히려 없어지면 둔화돼서 본인은 자꾸 괜찮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때 좀 의사하고 좀 이게 좀 말이 잘 안 맞기 시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의사는 오히려 지금 더 치료하게 생겼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환자는 괜찮다고 하는 상황이 돼버릴 수가 있어서 이제 이때는 잘 대화를 해야죠. 사진도 보여주고 결과도 보여주고 하면서 잘 요걸 가지고. 설명해야 되겠네요. 지금 당신이 안 아픈 거는 신경까지 완전히 망가져서 안 아픈 거다. 그렇죠. 오히려 더 잘 치료하셔야 되는 더 거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은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그러니까 신경 손상이 되면 재생이 일어나는데 이 재생이 잘 되면 돼요. 근데 이게 재생이 좀 하여튼 이유가 잘 모르게 뭔가 잘못 재생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약간 약한 신경들이 막 재생이 되면서 이제 잔챙이처럼 걔네들은 너무 흥분을 잘하는 거예요. 신경이 좀 조용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아프구나. 그래서 맞아요. 그게 신경방송 통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헤르페스 조스터 네. 대상포진 앓고 난 다음에 오죠. 예, 초기에 치료 잘해가지고 맞아요. 바이러스 빨리 죽이면 딱 끝나는데 그거예요. 그 시기 놓치면 예. 포스트 헤르페틱 유랄지라고 네. 해갖고 뭐 계속 멀쩡해졌는데 아프잖아요. 엄청 아프다 예, 그러거든요. 아무것도 없고 괜찮은데 네. 환자분은 계속 아프다고 하죠.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될 수 있어요. 네. 이게 흔하게 생기진 않아요. 흔하게 네. 생기진 않는데 최근에도 벌써 몇 분 오셨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은 정말 깨끗한데 계속 아프대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 입장에서 너무 힘들죠. 우리는 그래도 여기 너브블럭이라도 할 수 있는데 안과는 뭘로 해야 되나 그러면 그래서 아날제식을 쓰나요? 사실은 이쪽 영역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약간 신경 안정제를 써야 됩니다. 안과 영역으로 잘 해결이 안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도 이제 쓰잖아요. 신경 안정제나 쓰죠. 이런 거 쓰잖아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신경 안정제를 써서 신경을 안정시키면서 신경 재생이 급속하게 되지 않고 서서히 그 대신 이렇게 잘 되게 정상적으로. 도와줘야 돼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치료가. 근데 저 감각 둔화되는 경우가 저게 정말 심각하겠네. 저러면 각막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본인이 있죠. 뭐냐 치료 안 하고 난 괜찮아 그럴 거 아니에요. 안 아프니까.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건조증도 너무 방치하시게 되면 이제 기질적 이상, 이렇게 신경 손상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 여기까지 가게 되면 문제가 복잡하니까 조기에 치료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는데 진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염증을 진단할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가장 최근까지 없었어요. 이게 마지막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이게 나와서 지금은 보편화됐습니다. 이 코로나 검사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금방 이해하실 텐데, 네. 요렇게 이거 어느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따온 건데 저렇게 눈물을 저 솜 같은 걸로 채취해요. 네. 그 다음에 저기 저 액체에 담으면 이제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원리로 저 액체가 쭉 빨아 올라가면서 네. 저기 눈물을 데리고 올라오게 되죠. 눈물을 묻혀놓은 걸. 네. 그 다음에 저기서 반응하는 저 색소가 있어요. 그러면 뮤신 그다음에 이거는 뮤신은 아니고요. 눈물에 있는 염증 분자. 염증 분자만 그것만 그것만 딱 검출하게. 그래서 이거 제 환자분이신데 위에 게 오른쪽 눈이고 왼쪽 게 아래 게 이제 왼쪽 눈인데 이분은 눈이 왼쪽만 좀 이상하게 아프다고 하셨어요. 네. 오른쪽은 괜찮대요. 자기는 왼쪽만 아프대요. 그래서 왜지? 눈은 별로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걸 검사해 봤더니 여기 보면 빨간 띠 아시죠? 이거 네. 뭐 코로나 검사하면 네. 나오는 거, 독감 검사하고 그러면 오른쪽은 띠가 안 나오고 빨간 게 아래쪽만 띠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딱 보여드리면서 왼쪽 눈에 염증이 생기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염증 치료 해드리면 좋아지실 거예요. 해서 염증 치료를 해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닌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네네. 무균성 염증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염증성 건조도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진단 키트를 통해서 진단하고 그거에 맞춰서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장비는 국산인가요? 이거 다 외제예요. 다 외제예요? 아직 국산 없습니다. 이런 거 그러면 이거는 특허가 다 있나요? 그럼요. 다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네. 그러면
한번 총괄적으로 다시 맨 앞으로 되돌아가서 네. 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공부한 거를. 이거 환자분들이 알면 일단 좋으시겠죠? 병원 오기가 너무 편할 것 같아. 이제 가면 네. 자기의 주관적인 불편함과 네. 객관적인 검사가 그렇죠. 일치하면 네. 얼마나 편해. 그리고 이눈 갖고 병원 오면 이눈 가지고 그렇죠. 이눈 사실은 가지고 이제 사진 좀 돌려줘봐. 어디 갔어? 어느 걸 보고 싶으세요? 요거 요 사진. 아, 그 사진이요? 네. 그거요. 이눈 가지고 병원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멀쩡한데 왜 그래?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당황할 때가 네. 자꾸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나 눈 보고 약 달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아. 근데 제 입장에서 너무 곤란한 게 이걸 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투명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최소한 여기까지는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셔야 제가 그래도 건조가 있는지 없는지 감별하고 또 그나마 그 중에서 대략 어느 쪽 분위기일 거다라는 걸 제가 알아서 약을 선택해 드릴 수 있거든요. 이 검사하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되죠. 그럼요. 응. 네, 이거는 뭐 그리고 어렵지도 않죠. 그냥 그러니까. 앉아 계시면 제가 바로 해서 보는 거니까. 네. 그래서 최소한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게 좀 협조해 주셔야 되는. 환자들은 그냥 자꾸 잇몸 눈물만 달라고 처방해 예, 달라는 예. 거구나. 근데 그거는 눈물 부족형일 때는 되는데요. 네. 나머지는 그거 가지고 잘 안 돼요. 나이 들고 만성적으로 눈이 뻑뻑하다 그러면 1, 3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저게. 그렇죠. 네. 연세 드시게 되면은 이제 기름 부족형 많이 생기고요.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 많이 했다 그러면 이제 또 눈물 기름 부족- 부족형, 기름 부족형. 그것도 기름 부족형 많이 생기고 컴퓨터 많이 하고. 예. 예. 그래서 저게 혼합된 경우도 있겠네요. 그래서 장비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아. 사실 예전에는 이제 이게 섞이면 이게 알이 깔깔해지거든요. 막 섞이면 이제 막 이게 이거 뭐잘 모르게 돼요. 저게 세 가지가 합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패턴이 좀 흐려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는 장비가 있으니까 다 갈라내죠. 장비를 딱 넣기 때문에 기름이 부족한지 눈물이 부족한지 다 알아내죠. 예. 그래서 한 번만 좋아졌죠. 정확하게 진단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이제 그것도 되게 좋은 말씀이신데 좀 이거는 그냥 근거가 있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 네. 조금 어느 형이시잖아요. 이 네. 중에. 네. 그러면 그 형이 몇 년 지나서 다시 오셔도 그 형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지병 같은 건데 약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았어요. 네. 건조는 되게 다이나믹하고 이게 뭐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뭐 환자분들이 막 옮겨 다닐 줄 알았거든요. 뭐 네. 제가 오늘 볼 때는 뭐 점액 부족형이고 뭐 6개월 뒤에 볼 때는 눈물 부족형이 돼서 오시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거의 이 중에 어느 하나나 두 개의 결합으로 그냥 이렇게 계속 오세요. 몇 년 지나도. 저는 한쪽이 고정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세요? 왜냐하면 똑같은 그 눈물이 세 층이 있는데 약한 쪽이 있는데 그것도 나는 기질적으로 타고난다고 보거든요. 그런가 봐요, 진짜로. 네. 그래서 뭐 한 번 아시면 도움은 좀 되실 것 같아요. 내가 어느 타입인지 아시면 마치 체질을 좀 이렇게 알아내듯이 그러니까 어느 타입인지 아시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구나라는 걸 좀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약이 다 있잖아요 지금 저게. 지금은 약이 다 있고 네. 또 치료가 다 있고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졌죠. 예전에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눈물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다 있죠. 제가 조만간 집사람 데려오면 가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건성한 저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보미안 그랜드 하는 거 정도가 기억하는 거고 네. 그랜드 공부 참 많이 했고요. 물론 뭐 내가 안과 의사가 아니지만 정보를 알면 또 환자 보다가 이렇게 환자분한테 이런 검사 받아보세요라고 보내기가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네.